일요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민주당의 이재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명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방전을 주고받은 셈입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과 한동훈 장관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전을 보고 있자면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비리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야당 대표를 한 명 뽑게 되면 우리 정치가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후퇴를 하게 되고 국민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국정이 그만큼 발목이 잡히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계속 검찰을 공격하니까 근거도 없이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계속해서 이 검찰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의무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계속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 대결 모두가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모두 그 수계산을 하면서 마치 국민들 앞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소위 가장 중요한 게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속시키지 않고 지금 다른 재판들도 많습니다. 재판을 받게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김성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전 회장인 이제 김성태를 공격을 합니다. 이화영을 공격을 하다가 이화영이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이화영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를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름도 깁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나 경제범죄 가중처벌 또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 검찰이 왜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재명이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쌍방울 그룹의 전 현직 사회이사가 친윤석열 법조계 인사들, 검사 출신들 그런 인사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또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지금 김성태를 이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성태를 물고 늘어진 이 추세에 그대로 맞춰서 이 민주당에서도 오늘 성명을 냈는데 이게 지금 노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 김성태를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이재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참다가 이화영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김성태, 이화영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이재명이 재판에 영장실질심사가 만약 열리게 되면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전략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판사판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재명이. 그 두 가지를 지금 꺼낸 겁니다. 하나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위 대규모 비리 사건 이런 것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제보를 하는 사람, 진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형을 감량해 주는 이런 게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검찰 수사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 공격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검찰 출신들이 쌍방울 그룹에 전현직 사회이사가 한두 명 있었다. 이런 사회이사가 한두 명 있었다라고 해서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화영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의 경기도와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그냥 한번 넣어놓는 것이다. 정치적인 공격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목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 이걸 봐주기 하고 있는 것은 이걸 파헤치면
이재명이 쌍방울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준비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리바게닝 의혹과 검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방어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은 자신들 쌍방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쌍방울 그룹의 주가 가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경기도로서는 뭐 크게 부탁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쌍방울이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대북 사업을 했고 또 이재명의 방북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원을 했다면 스스로 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김성태, 이화영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준 300만 달러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건 지금 김성태도 진술을 했고 이화영도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준 이 300만 달러도 김성태가 자신의 개인 기업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성태의 방북 때문에 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이 지금 국정원에 보고된 자료도 있고 당시에 그 돈이 오가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흔히 이런 정치권의 인사가 이재명의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되고자 방북을 할 때 이렇게 뒷돈을 주는 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금 쌍방울이 북한 측과 접촉하면서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 측이 계속해서 약속한 돈을 왜 안 주느냐. 쌍방울로서는 외환 관련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쪼개기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내야 되는 형편이어서 계속 북한은 재촉을 하고 돈을 달라고 쌍방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을 주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이 그렇게까지 이재명이 관계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돈을 300만 달러를 줄 이유는 없었다. 이미 농업협력만 해도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 싶었다면 그 이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재명의 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요청을 했고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보냈다면 이재명의 요청이 있었고 이재명에게 보고가 된 것이라면 이재명은 이 300만 달러는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입니다. 쌍방울도 물론 자신의 기업 가치, 김성태도 쌍방울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이 800만 달러를 보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 부분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이익도 겨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 전략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을 공격해야 한다. 이 쌍방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이다. 그런데 김성태가 자신의 기업인 쌍방울 이익도 위했겠지만 이재명의 방북도 이유가 돼서 돈을 준 것이다라는 건 이미 드러나 있어서 이재명의 이 같은 이 재판 전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또 김성태를 공격하고 거기에 이어서 민주당도 김성태를 공격을 하니까 검찰을 공격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전에 자신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 정치권의 외압, 이 이재명의 외압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한동훈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을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김성태 협박으로 타겟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이어서 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이렇게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정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비리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이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깡패인 김성태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친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이 검찰을 지금 공격하고 김성태를 공격하고 이화영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이건 지금 민주당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금 비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왜 증거인멸 교사나 위정교사 이런 수사를 하지 않느냐 검찰이. 한동훈의 오늘 입장문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범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있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위정교사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할,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지만 이재명에게는 아마 굉장히 날카롭고 무거운 칼날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에 확실히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친 셈입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충분히 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비친 셈입니다. 계속하게 되면 이런 사법방해를 계속하게 되면 이게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제 막가기 때문에 이판사파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던진 셈입니다. 모두 던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하면서도 핵심을 짚으면서도 검찰이 쥐고 있는 많은 무기들, 시간도 검찰 편이고 많은 증거들도 검찰 편이고 이 많은 관계 핵심 혐의자들도 모두 검찰이 지금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급할 것이 없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깝다. 당장 수사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모든 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재명이 다급해졌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정 부분 이재명이 오는 10월 사퇴를 하고 김두관이 그 뒤를 잇는다. 또 10월에 이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 대표를 뽑는다. 또 아니면 11월이나 12월에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느냐. 민주당에서 친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반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금 친명 쪽에서는 김두관으로 10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이재명 뒤를 잇게 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물타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명 반명이 정치력이 상당히 이낙연을 비롯해서 이런 정치력 우리 헌정사에 본 적이 없는 아마 민주당도 처음입니다. 이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이 그걸 1년째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수준이고요.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직접적인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겨냥한 한동훈과의 지금 공방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게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경으로 혁신위를 만든 것, 혁신위를 만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기명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모두 물타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명투표는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됩니다. 법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없습니다. 법안들이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약 만들어도 여야 합의도 안 될 뿐더러 만들어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눈앞에 닥친 자신의 체포동의안,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물타기입니다. 친명 쪽에서 김두관을 내세워서 이재명을 잇는다. 김두관은 윤미향 비호에 나섰다가 요즘은 이재명 비호에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김두관을 제가 30년 전부터 그 남해 군수를 할 때부터 제가 김두관을 알아왔는데 지금 김두관의 정치 행태가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김두관이 이재명 이제 몸부림인 겁니다. 정청래와 김두관이 어떻게 총선을 이끌 수가 있으며 정청래와 김두관은 이재명의 이재명 시키는 대로 하는 거의 부하 직원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비명 반명에서도 이젠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혁신위를 통해서든 또는 친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이재명과 조율을 통해서 이재명 재판에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위기를 다잡는다든지 재판에 유리한 방향, 어째도 재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재명은 자신의 비리뿐만이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흐름, 국회의 흐름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모두 알고 이재명이 물타기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비명 반명의 조직적이고 좀 효율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공방전, 오늘 휴일에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서 지금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앞당겨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